안녕하세요. 커리어와 인사의 모든 것 닥터벤입니다. 최근 수년간 취업과 이직의 트렌드는 단연코 고용의 안정성과 복지 그리고 워라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과 대기업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었죠. 하지만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더 재밌게 일을 했던 저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 대기업과 공기업은 꼭 취업의 1순위로 저는 뽑지 않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분명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그런 자신의 커리어에서 더 유리한 기업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점은 당연히 임금 수준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대기업은 고임금 정책을 쓰고 있죠. 다만 원래 기본급만을 놓고 봤을 때 상당한 수준의 고임금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급 자체가 중소 중견기업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고정상여의 비율이 적게는 400%에서 800% 그렇게 따로 별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실제 지급받는 금액이 고임금이 되는 것이죠. 이외에도 별도의 경영성과급을 더한다면 중소기업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졸 신입사원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평균 임금을 3,400에서 4,200 사이에 그런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정의 자동차 회사나 금융기업들이 5천만 원대 이상을 상회하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평균 임금과는 다소 격차가 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은 2,400에서 3,400만 원대의 연봉을 받는 경우가 좀 많고요. 대기업과의 격차도 크지만 중소기업 내에서도 중소기업마다 연봉의 격차가 매우 큰 편입니다. 이런 것은 좀 직무에 따라서 또는 산업적 특성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현재 2018년 통계청 기준으로 보았을 때 평균 임금이 신입 임금이 아닙니다.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기업이 501만 원, 중소기업이 231만 원으로 약 2.2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얼마 전에 이제 발표가 됐죠. 입사 초기 때보다 시간이 갈수록 임금의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죠.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대기업보다 훨씬 높은 임금과 복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의 취업이나 이직 시 고학력, 고스펙을 가진 친구들이 유리한 것은 어찌 보면 아직도 당연합니다. 다만 평균의 함정에 또 빠져서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죠. 항상 고스펙의 구직자들만 뽑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스펙이 부족하더라도 직무 역량이 매우 좋거나 직무적인 어떤 특정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면 입사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 지출을 매우 꺼려하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경력자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죠. 그래서 중고 신입과 같이 약간 경력이 있는 신입사원들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나이와 공백기간에 대한 불리함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에서 조금 더 커버하기가 편한 것이죠. 아주 오래전부터 기업 집단은 경쟁을 통해서 조직과 개인의 성장을 이끌어왔죠. 특히 대기업은 고도화된 시스템 속에서 개인의 역량을 경쟁력 있게 키워야 하는 그런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노하우가 언제나 늘 생존 도구였습니다. 피라미드형 조직에서 지속적인 경쟁을 해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노하우나 지식을 대부분 아래 직원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인식한 편입니다. 업무에 필요한 정보만은 가르쳐주는데 그 외 시간에는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쓰고 싶어하는 그런 상사들이 많은 것이죠. 대신 외부 교육이 좀 잘 되어 있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정보나 지식의 부족함을 외부 교육을 통해서 많이 메우게 됩니다. 반면 중소기업의 상사들은 조금 다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업무들을 아래 직원들한테 좀 밀어내고 싶은 거죠. 넘겨주고 싶은 겁니다. 조금 더 내 자신이 발전적이고 기획적인 일을 좀 하고 싶어서 일을 아래 사람들에게 가급적 많이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노하우들이 이제 전파되는 것이죠. 자신의 커리어의 발전이 될 만한, 성과가 될 만한, 또 조직에서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밀어내기 작업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고요. 자신도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실무 지식을 후배 사원들에게 꼼꼼히 가르쳐 주는데 인색하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아래 직원이 자주 이직을 하는 그런 포지션, 직원들이 계속 바뀌는 거죠. 이거 계속 가르쳐 줘봐야 또 나갈 텐데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괜히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보단 좀 시간을 봐야겠다 라고 해서 좀 어느 정도의 경력이 쌓일 때까지, 시간이 지날 때까지 그 친구들을 좀 보면서 그 이후에 이제 자신의 노하우들이나 이런 실무들을 많이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기업은 기본적으로 많은 구성원들이 시스템적으로 좀 이렇게 엮여서 운영되는 조직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큰 조직일수록 유연하게 운영하기보다는 특정의 질서를 만들어내고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조직 운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다만 팀 단위의 문화가 신입사원이나 각 개개인들에게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좋은 팀 리더를 만나는 것이 큰 행운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중소기업은 좀
변화무쌍한 조직 환경이나 문화를 가지고 있죠. 개개인의 자율적인 사고 그리고 책임감들을 요구합니다. 업무에서 요구하는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그 넓은 범위 안에서 고도의 책임감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근무 강도가 당연히 높고 근무 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과 채용 기준 그리고 내부 경쟁, 조직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좋은 회사의 기준이 비단 기업의 규모만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커리어의 성장과 연결되어서 좀 대기업이 좋을지 중소기업이 좋을지 좀 현명한 판단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는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처음 회사는 무조건 대기업에서 시작하고 점점 작은 기업으로 이직을 하면서 직급을 올린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이직 전략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시작하죠.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저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시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커리어를 응원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